예, 지금 2주차 중식 조리 실습을 할 건데, 저번 주에 우리가 또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이번 주도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대면 수업을 해서 실습은 아무래도 동영상보다는 우리가 실무 실습을 하는 게 더 현실성이 있고, 더 스피력이 좋기 때문에 우리 1학년 학생들은 더군다나 이제 조리에 있어서 기초 기능을 연마하고 습득해야 될 시기인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동영상이 남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일단 비대면 수업일 때는 조금 쉬운 걸로 갈게요. 메뉴를 강의 계획서에서 조금 변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쉬운 걸로 갖고, 그 다음에 대면 수업일 때는 조금 이제 중급, 그 다음에 상급의 이제 메뉴를 갖고 실습에 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메뉴를 하는데, 마파두부하고 새우볶음밥을 할 거예요. 새우볶음밥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 물론 이제 요리를 안 했던 친구들은 어떤 요리든 간에 힘들겠지만, 요리를 하는 친구들은 좀 쉬운 게 있고 조금 어려운 게 있죠. 그죠? 근데 새우볶음밥은 우리가 2016년도서부터 그 중식 조리기능사 시험에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에도 두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 주교재 보면은 부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음식 만드는 방법은 제가 강의안에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참고로 하시면 아마 우리 조리기능사 그 형식에 맞게끔. 근데 이제 저는 물론 우리 대학생들이 꼭 조리기능사에 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해요, 사실. 하지만 우리가 실무 쪽에서 할 수 있는, 실무 쪽에서 하는 그런 요리를 조금 같이 선보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일단 마파두부를 먼저 하겠습니다. 마파두부는, 자, 이쪽으로 한번 보여주시고, 기본 재료가 두부, 그 다음에 고추, 파, 돼지고기, 생강, 마늘. 중식에서 생강하고 마늘은 항상 필수예요. 그 다음에 두부, 이렇게 이제 주재료를 갖고, 양념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굴소스, 두반장, 이따가 양념 세팅한 거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걸 갖고 오늘 마파두부를 합니다. 일단 뭐든지 전처리가 중요하고, 그 전에 우리가 중식에 있어서 전분을 많이 씁니다. 전분을. 근데 전분의 양과 물의 양이 1대1 정도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따오기라 그래요. 그래서 1대1 정도의 로 숙성을 시켜요. 전분을.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저어주신 다음에 전분을 한번 풀른 다음에 이렇게 놔두시면 얘가 이제 다시 가라앉아요. 이렇게 해갖고 전분 1, 물 1 이렇게 해서 항상 중식에서 농도를 맞추는 재료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전분 1, 물 1 이런 식으로 맞춰 놓습니다. 그래서 전분을 준비해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처리를 들어갈게요. 마파두부의 기본은 우리가 조리사 시험에서는 보통 두부가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1.5cm, 1.5cm 가로 세로. 근데 보통 보면 가운데를 이렇게 쓸면 딱 1.5cm 두께가 돼요. 1.5cm 두께가.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쓴다. 네. 1.5cm, 1.5cm 되게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는 규격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규격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미리 조금 준비해 놓은 양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두부를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양파가 아니라 파하고 고추는 우리 씨 제거하는 거 아시죠?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서 가운데 씨를 제거할 겁니다. 씨는 끓는 물에다가 씨를 제거하시면 돼요.
보통 칼칼한 거를 좋아하면 청고추 같은 경우는 청양고추를 많이 쓰고, 청고추는 그냥 우리 일반 고추 맵지 않은 거. 근데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고추를 쓰면 됩니다. 매운 거를 했더니 기침이 나네. 자, 그래서 씨를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고추하고 파는 우리 양식 시간에 배웠죠? 슬라이스 식으로 약간 이렇게 씁니다. 반 갈라서. 근데 이제 고추 길이가 너무 큰 거는, 두께가 두꺼운 거는 반 한 번 더 갈라서 쓰셔도 돼요. 근데 약간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너무 고와도 좀 무침이나 이런 데 다지는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볶음 요리는 너무 다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간단해요. 시험 보러 갔을 때는 중국 요리는, 중식은 보통 10분 안에 전처리를 다 끝내셔야 돼. 그리고 10분 정도에 우리가 볶음 요리나 무침 요리나 어떤 자격증 시험이든 간에 음식에 있어서 전처리는 되게 중요하죠. 전처리는 10분 안에 한 메뉴에 대해서 10분 안에 다 전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간 계산을 좀 하시면 돼요. 재료가 아주 많이 들어가는 재료도 아니고 비싼 재료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보통 우리가 집에 보면은 가정에 고추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죠? 아니면은 뭐 정 없으면 파프리카. 근데 파프리카를 넣으면 맛이 밋밋해져. 그래서 고추가 있으면 고추로 하고, 고추가 없으면 파프리카를 사용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우리가 돼지고기 민지, 그 다음에 파, 그 다음에 고추, 생강, 마늘 이런 식으로 전처리를 해놨습니다. 어렵지 않죠? 금방 하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스를 잠깐 소개를 할게요. 우리가 여기 오늘 마파두부에 들어가는 소스는 두반장 소스라 그래요. 두반장, 고추하고 고기하고 살짝 들어가서 이제 장식으로 만든 거고, 굴소스. 중국 요리에 있어서 대표적인 소스죠, 굴소스. 굴소스는 우리가 굴을 숙성해갖고 만든 거예요. 굴을 숙성해갖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쓰고, 보통 우리가 중식 업장에 가면은 지금 양념을 이렇게 배열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간장, 우리 오늘 간장도 조금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간장하고 우리가 술을 쓰는데 술을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실 중국 요리에서 미원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건 해선장 소스라 그래. 우리 업장에서 이제 쓰는 건데, 요건 이제 노두유라고, 요건 콩으로 만든 우리나라 식으로 따지면 간장인데 간장하고는 틀려. 말 그대로 노두유라 그래. 두가 콩두자거든. 그렇게 해서 쓰고, 그 다음에 참기름, 그 다음에 후추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서 많이 쓰고, 우리가 이제 육수를 이제 쓰는데, 중식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치킨 육수를 제일 많이 써요. 우리가 양식에서 치킨 스탁을 끓이죠. 치킨 스탁에는 샐러리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중식에서는 보통 그 육류에
육수를 우려내기 위해서 야채는 보통 파나 양파, 마늘 요 정도만 쓰지 샐러리 같은 향을 내는 걸 안 써. 대신에 고기를 많이 넣고 뼈를 많이 넣고 육수를 진하게 끓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그 중식에서 여러분들 흔히 많이 드시는 짬뽕 있죠, 짬뽕. 짬뽕 같은 경우는 닭육수를 끓여요. 기본적인 베이스가. 해물 육수가 아닌 닭육수로 해서. 그래서 고소함과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닭육수로 끓여야지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전처리가 끝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우리가 웍을 할 거예요. 볶음 요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는 전처리를 해놨죠. 야채 전처리를. 그 다음에 지금, 일주차 때 우리 지금 그 중식 화덕 포지션을 한번 제가 살짝 보여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 지금 화덕을 한번 잘 보시면 지금 여기 하는 게 물을 끓이는 용도 하나는, 그 다음에 여기는 기름을 튀기는 용도.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가 튀김 요리를 할 때는 이게 튀김, 이게 물, 그 다음에 볶음 요리에서 데치는 요리 할 때는 요게 물, 이제 튀김 기름을 안 쓰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웍을 하는 거, 볶음용으로 쓰는 거. 보통 기본 세팅이 3개, 그 다음에 4개도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본 세팅이 이 화구가 4개 정도 있는 게, 그거는 이제 전문점에서, 우리가 지금 뷔페 같은 경우는 요 정도,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저거 할 때는 하나짜리 화덕도 있어요. 학교 조리 실습실에 보면 하나로 돼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실습용이고, 사실 최소한 2개는 있어야 돼. 그래서 야채를 데쳐서 바로 볶고, 그 다음에 바로 튀겨서 바로 또 우리가 볶음 요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물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화덕 앞에도 물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중식 화덕은 고열을 쓰기 때문에 높은 온도를 요하기 때문에 물이 그 밑에 온도를 좀 식혀줘야 돼요. 식혀주지 않으면 화덕이 터져요. 예전에는 이런 기술이 없을 때 옛날 이제 중국 요리를 보든가 옛날 이제 영화를 보든가 하면 중식당에서 보통 보면 이게 콘크리트나 그 다음에 타일로 이렇게 만든 게 있는데 그 안에도 코일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예를 들자면 보일러식으로.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으면 온도를 떨어뜨려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화덕이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흐르면서, 그래서 화덕에 너무 높은 온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트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청소도 하고 뭐 이제 좀 이제 그런 건 있지만 제일 큰 목적은 화덕의 온도를 줄여준다, 낮춰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 버너를 보면 예전에는 불을 다시 댔는데 요즘에는 자동이에요. 안에 초크불이라고 있어갖고 작은 초크만한 불이 켜지고, 자, 이렇게 한번 하면 좀 있다가 이렇게 온도가 올라와요. 그래서 물 조절을 할 때는 레바로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요게 이제 기본 세팅입니다. 자, 마파두부에 있어서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두부를 한번 데쳐줘야 돼요. 두부의 냄새나 장내를 없애주기 위해서 두부를 한번 데쳐줄게요. 그래서 끓는 물에다가 살짝 튀겨준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오래 안 해도 돼요. 샘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번 살짝 튀겨준다는 생각으로 하면은, 지금 보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물이 좀 하얗게 나와요. 이렇게 하얗게. 그죠? 그 두부의 이물질들이나 또 두부의 잡내나, 그래서 한번 튀겨준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튀겨서 세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한번 튀겨서 초콜릿에 걸러볼게요. 그래서 물기를 제거해 줄 거예요. 자, 물기를 이렇게 제거해 줍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파두부를 했을 때, 자, 이 두부에 이제 다른 거 볶는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양념은 비슷한데, 두부를 가지고 이렇게 생두부를 데쳐갖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전분가루만 묻혀서 이거를 튀겨. 튀긴 걸 갖고 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먹을 때, 우리가 바로 조리해서 먹을 때는 이렇게 생두부로 튀겨서 하는 게
튀겨서 하고, 그 다음에 뷔페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시간이 우리가 세팅해 놓고 우리가 음식의 그 시간이 오래 가는 거, 오래 가는 거. 바로 먹는 건 이렇게 그냥 물에다 튀기고, 그렇지 않은 거는 기름에다 튀겨서 해요. 왜냐, 이 상태로 우리가 뷔페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손님들이 막 이것저것 이렇게 여러 이제 서브를 할 때 부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보통 뷔페에서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물에다 튀기지 않은 상태에서 소금만 쳐요. 소금만 해갖고 수분을 뺀 다음에 전분만 묻혀서 기름에 튀겨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조리기능사 시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제가 지금 하는 방법대로 물에다 튀겨서 이렇게 해서 수분을 제거해 놓습니다. 수분을 제거해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리 방법을 이제 들어갈게요. 자, 기본적으로 식용유를 한번 싹 두르고, 자, 여기서도 두 가지 패턴이 나와요. 뭐가 있냐면, 자, 여기 보세요. 돼지고기를 먼저 튀겨서 하는 데가 있고, 야채를 볶다가 돼지고기를 넣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조리사 시험에는 야채를 볶다가 그냥 돼지고기를 넣으면 돼요. 그리고 볶으면 돼요. 이따 조리 과정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하지만 저는 오늘 요거는 업장에서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이 돼지고기의 냄새가 아무래도 심하게 나요. 그리고 부드러운 맛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 텁텁한 맛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돼지고기를 튀겨서 할 거야. 튀겨서. 자, 업장에서는 먼저 돼지고기를 볶는다. 근데 조리사 시험에는 야채를 먼저 볶아요. 야채를. 그래서 돼지고기를 어느 때까지 볶냐, 어느 때까지 하냐. 자, 기름의 온도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 기름의 양과, 지금 보시면 기름의 양과 고기의 양을 보세요. 그래서 약간 살짝 색깔이 날 정도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식은 보면 그렇게 해서 볶으면 다시 얘네들이 부드러워져. 근데 이런 상태에서 부드럽게 한 상태에서 하면은 고기에서 즙이 나와갖고 그 중식의 맛이 잘 안 나.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물론 조리사 시험이 먼저예요. 하지만 우리가 대학에서 요리를 배운다는 거는 실무에서 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거. 실무에서 하는 거를 배우면 조리사 시험은 어쩌면 더 쉬워요. 그럴 수밖에 없지.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이 조금 날 정도 됐을 때, 이거를 해놓습니다. 자, 편집 닦을게요. 중식팬은 항상 닦고 나면 물기를 제거해줘야 돼요.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요리함에 있어서 팬은 항상 물기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튀질 않아. 고온이다 보니까 더 잘 튀어. 그래서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예열을 좀 시켰어요. 예열을 시켜서 준비를 해놓고 다시 자, 팬 코팅을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팬 코팅을. 우리가 팬을 닦은 거를 팬 코팅을 하는 거. 중식은 무코팅 팬입니다. 코팅이 안 돼 있는 팬이기 때문에 코팅을 시켜야 돼요. 원래 코팅이 돼 있으면 전문가들이 일을 할 때 우리가 보통 볶음 요리할 때 코팅돼 있는 걸로 하면 맛이 좀 떨어져. 왜? 고온의 온도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자, 이런 상태에서 기름을 한번 두르고 기름이 끄는 상태에서 다시 팬을 가열합니다. 그래서 팬에서 이렇게 연기가 날 쯤이면 끄세요, 불을. 그래서 팬을 뒤에를 먼저 확 죽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면 코팅팬도 마찬가지야. 안에만 닦으려고 그러지 뒤에를 안 닦아요. 근데 팬은 사실 코팅되어 있는 거는 너무 세게 닦으면 코팅되어 있는 거 까지는 거 아시죠? 뒤에를 잘 닦으면 팬을 그만큼 더 오래 써요. 근데 보통 보면 안에 닦고 밑에는 안 닦어. 뒷면은. 프라이팬은 무조건 뒤에를 먼저 닦는다. 뒤에를 먼저 닦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우리가 볶음 요리하는 데 있어서 팬이 길이 잘 들여져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쭉쭉 밀려나가게. 제일 중요한 건 팬이 코팅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볶을 때 다 달라붙어.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아까 돼지고기를 튀긴 기름을 살짝 제거할게요. 자, 이거 이제 볶음물이 들어갑니다. 천천히 할게요. 자, 먼저 기름을 두르고,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기름을 두르고, 자, 뭐가 먼저 들어가냐? 항상 똑같아. 파가 먼저 들어가요. 파가 왜? 파 기름을 내야 되니까. 파 기름을 낸다. 물론 파 기름을 쓰기도 해요. 근데 파를 먼저 이렇게 볶아주세요. 그래서 파의 향이 기름에 배도록 파 기름을 먼저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온도가 셌을 때 지글지글 끓으면 불을 꺼줘요. 그래서 은은하게 계속 센 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중식 요리는 불 조절이 그만큼 많이 가. 그래서 이 손이 이 레바에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고추, 그 다음에 마늘하고 생강.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볶습니다. 한 중간 정도 볶아치면 이렇게 이제 양념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고기를 지금 넣어줘. 이제 나는 튀겨서 넣은 거야. 근데 시험을 보러 갔을 때 튀기지 말고 지금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맛없어. 자, 색깔 나죠? 천천히. 이게 웍기술인데 이게 웍기술이에요. 자, 밀면서 당겨준다. 밀면서 당겨준다. 이렇게. 이거는 제가 내년 소비 때 1대1 지도를 해야지 영상으로 봐갖고는 쉽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모든 요리함에 있어서 이 팽기술이 안 되면 음식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팽기술을 빨리 익혀야 돼. 자, 이 상태에서 양념이 들어갈게요. 뭐가 들어가냐? 먼저 간장. 자, 간장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굴소스 들어갑니다.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볶아주시고, 그 다음에 두간장. 두간장 들어가고, 자, 이렇게 이제 지글지글하게 끓면 조금 세게 해서 이제 장의 잡내나 항상 장의 잡내나 야채의 풋내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때 우리가 증류주를 써요. 증류주를 발효주 안 씁니다. 중식에서는 증류주를 씁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화해를 해요. 이렇게 화해를 이게 불 이렇게 거로 화해를 한다 그래요. 화해를 양식에서 후람대를 한다고 그러고 중식에서는 화해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류에 숙성돼 있던 그런 이제 그 잡냄새나 이런 거를 제거해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기호에 따라서 보통 미온도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설탕도 조금 넣고 미온도 조금 넣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양념 마무리를 질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 자, 우리 육수가 있어요. 육수로 이제 양을 조절을 하고 이제 스튜식으로 조절을 해야 돼. 스튜식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쳐. 자 이렇게 풉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전분물로 농도를 맞출 거예요. 자 그럼 두부는 언제 들어가냐? 자 두부는 우리가 보통 두부는 아까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를 접시에 넣고 소스를 위에다 뿌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는 전분을 농도를 맞추기 전에 이렇게 먼저 두부를 넣어요. 밑간이 되게끔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밑간이 되게. 그래서 이제 살살 끓이면 전분으로 농도를 맞출 겁니다. 자, 전분 들어가요. 전분은 농도를 맞추는 개념이니까 조금씩 한 번에 다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그래서 너무 지면 두부가 다 빠그러져. 그러니까 먹기술만 갖고 농도가 이렇게 나오겠고, 그렇죠? 먹기술만 갖고. 자, 전분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식에서 볶음 요리에서 우리가 그 고추기름이라는 거 들어봤죠? 자,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고추기름을 쓸 때 고추기름에 의해서 볶는 요리가 있고 고추기름으로 우리가 코팅을 해서 맛을 내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마파두부는 어떻게 한다? 고추기름으로 코팅을 해요.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죠? 색깔이 아까보다 이쁘게 나죠? 이런 식으로. 자, 고추기름으로 코팅을 해준다. 마지막 맛을 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참기름. 참기름 살짝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참기름 향을 입혀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접시에 담을게요. 자, 보세요. 이런 농도와 이런 비주얼이 나오면 됩니다. 자, 색깔도 그렇고, 이거 대면 수업 때 해서 같이 먹으면 참 좋은데, 네? 맛있어요. 집에서도 간편하고, 마파두부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그래서 마파두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제가 레시피는 탑재해 드릴게요. 강의 안에 탑재를 하고 한번 자꾸 반복해서 보는데
나중에 대면수 올 때 우리가 이제 같이 웍을 돌리고 같이 하면 그렇게 어려운 메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마파 부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새우볶음밥을 할 거예요. 뭐 여러분들 흔히 볶음밥 많이들 드시죠? 그럼 집에서 그 뭐 냉장고에 열어봤을 때 조금 재고 식재료가 있을 때 이렇게 볶아서 먹든가 비빔밥을 해 먹든가 볶음밥을 해 먹든가. 근데 이 볶음밥을 보면 우리가 이제 집에서 그냥 프라이팬에다가 기름 두르고 그냥 이것저것 다 넣고 볶아 먹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통 보면은 중식에서 볶음밥은 우리가 한국에서 라이스 요리가 있는 것처럼 그 어느 나라든 간에 그 라이스 요리가 있어요. 쌀 요리가. 물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는 스팀 라이스 하면 그냥 우리가 흔히 항상 먹는 밥, 그 다음에 또 이제 볶음밥,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또 리조또 이런 식으로 이제 밥 갖고 하는 요리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중식에서는 볶음밥 하면은 뭐 새우볶음밥, 그 다음에 엑소 볶음밥, 엑소 소스 볶음밥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 강의 안에는 소스 종류를 한번 이렇게 요번이 됐든 다음이 됐든 아니면 소스 중국 기본 소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자료를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이 새우볶음밥이 뭐 물론 새우볶음밥 하면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메뉴예요. 근데 이 중식 자격증 요리에 보면 우리 주교재를 사면 이렇게 부록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2016년 추가 메뉴, 그 다음에 2015년 추가 메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 볶음밥이 의외로 시험에도 잘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웍 기술이야. 사실 중국은 웍 기술이야. 웍으로 얼마만큼 그 기술을 테크놀로지를 좀 하냐 못하냐, 그걸로 중식 그 조리기능사는 그걸로 판가름이 되는데, 물론 맛도 중요하고 스펙도 좀 중요하지만 팬프라이 기술이 안 되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조리 과정 중에서 순서가 있어요. 기본 우리 그 기존의 볶음밥 어떻게 다 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볶음밥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계란을 볶아요. 계란을 볶아서 그 다음에 파기름을 내갖고 거기에 다른 야채를 볶아서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넣고 완성을 시킵니다. 그렇게 볶음밥을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일단 기초에서 가장 편한 거, 뭐 재료가 많지도 않으면서 이제 재료가 많아지면 단지 식재재가 좀 늘어나는 뿐이야. 순서는 거의 같아요, 볶음밥은. 그래서 그런 순서를 잘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볶음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밥이겠죠. 자, 여기 밥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업장에서 하는 밥이에요. 업장에서 이렇게 보면 밥을 해갖고 기름을 살짝 발라서 냉동을 시켜서 우리 햇반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번 웜을 시킨 다음에 따뜻하게 해서 볶음밥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밥을 해서 이렇게 하면 약간 질면 볶음밥이 잘 안 돼. 떡이 지니까.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있는 믹싱볼에 들어있는 쪽으로 업장에서는 다 이렇게 써요. 밥을 바로 해서 쓰면은 밥 안에 전분기가 많기 때문에 볶음밥을 할 때는 너무 질고 차지게 나오면 그 볶음밥의 의미가 별로 없어져. 그냥 무치고 비비는 식이지. 그래서 이 개념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밥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날릴 정도로 돼야 돼. 근데 지금 한 밥은 절대 날리질 않죠. 떡이 져버리지. 그렇다고 이게 밥이 너무 질게 된 건 아니에요. 바로 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새우볶음밥에 있어서 여러분들 양식 시간에도 새우를 다듬는 걸 배우셨을 거야. 물론 우리 볶음밥 새우는 큰 새우가 안 들어가지. 근데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렇게 탈각새우라 그래갖고 볶음밥용 새우도 잘 나와 있어요. 식자재가 워낙 잘 나와 있어갖고, 만약에 이제 새우가 껍질이 있고 이러면 껍질 벗겨서, 이거는 등에 그 내장까지 제거가 된 새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 새우가 없어. 여러분들 새우 손질하는 거 알죠? 껍질 벗긴 다음에 등에다가 이렇게 요질로 갖고 이렇게 당기면 내장이 나옵니다. 자, 새우가 크면은 작으면은 그냥 통으로 쓰고, 그 다음에
크면은 뭐 이렇게 가운데 정도 한번 갈라서 이렇게 해서 쓰고, 근데 너무 작으면 식감이 없지요, 그죠? 그래서 새우 손질법은 이제 항상 양식을 하든 중식을 하든 일식을 하든 아마 계속 접할 거니까 뭐 한 번에 다 하시는 게 낫지. 그래서 중식에서 새우 볶음밥은 이렇게 새우 이렇게 탈각새우라 그래갖고 작은 새우를 씁니다. 그래서 새우 이렇게 준비하고 밥 준비하고 계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야채를 이제 손질하는 거. 자, 양파는 모든 야채는 우리가 시험 규격에는 0.5cm로 나와 있어요. 이거 제가 사진하고 레시피에 올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그래서 0.5cm로 이렇게 전처리를 해놓을 거예요. 볶음밥은 야채가 너무 크면 볶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야채에서 물이 나와갖고 안 되니까 조금 너무 크지 않게 이런 식으로 사실 0.5cm가 커요. 볶음밥에서는 0.5cm도 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러 갈 때는 0.5cm로 하는데 0.5cm 커요. 보통 한 0.2cm, 찹보다 약간 큰 거, 다이스보다는 작고, 스몰 다이스보다 작고, 찹보다는 조금 크게, 이 정도 사이즈 지금 보시면 가장 좋아요. 파 같은 경우는 4등분 정도 이렇게. 파 같은 경우는 볶으면 그래도 사이즈 변화가 생기는데 양파 같은 경우는 당근이나 양파는 그렇게 사이즈 변화가 안 생겨요. 그렇다고 그렇게 오래 볶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0.5cm 약간 안 되게 그래야지 볶았을 때도 이뻐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지금 레시피 볶음밥 레시피에 보면 양파, 그 다음에 파, 당근, 피망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야채는 사실 뭐 식성에 맞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가면 야채는 딱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양만큼만 나와. 그러니까 거기는 나오는 거는 뭐 다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0.5cm로 준비를 해 놓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뭐 전처리 과정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식자재 보시면 재료 준비하는 거 보면 전처리해 보면 야채, 새우, 계란, 밥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놓습니다. 자,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양념도 소스도 많이 안 들어가요. 이건 기초, 보통 우리가 볶음 요리에서 기본을 보는 거니까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 전에 마파두부 올릴 때 뭐 양념도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또 중식 섹션도 우리 시스템도 한번 이렇게 올렸는데 한번 참고 잘 하시고 우리가 중식에는 중식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세팅이 돼야 요리를 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길들이는 거를 잘해야 돼요. 특히 볶음밥은 밥은 전분이 많아서 잘 달라붙어. 그렇기 때문에 누차 강조하지만 팬을 길들이는 거. 자, 항상 제가 반복을 할 거예요. 자, 기름이 살짝 달궈줍니다. 연기가 날 정도로. 연기가 불이 붙기 전까지 이 정도로 과하게 팬을 달궈요. 기름으로 이렇게 해줘서. 그 다음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길들여져 있는 거를 쓸 때는 한 번씩만 하는데 길들여진 것 같은데 팬이 길이 안 들여져 있어. 계속 반복해야 돼. 더 센 불로. 그렇게 해서 팬을 이렇게 길들여야 돼요. 코팅되어 있는 것처럼. 기름에 코팅이 되어 있는 거지. 자, 중식에, 볶음밥에 있어서 또 두 가지 패턴이 나와요. 이게 그냥 조리 기능사 위주로 하면은 저도 사실 편한데, 우리 학생들은, 우리 후배님들 제가 그냥 편하다고 그렇게만 갈 수는 없고, 자, 우리가 조리 기능사 시험을 볼 때는 기름을 두르고 야채를 볶다가 파를 먼저 볶아요. 항상 중식은 파기름을 내면서 요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 시발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야채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화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 갖고 화해를 시킵니다. 호람배를 시킨다고 그러죠. 양식에서 먼저 배운 거니까 이해하기 쉽게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할게요. 화해를 시킨 다음에 다른 야채를, 파의 향을 먼저 내고 다른 야채를 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스 종류나 양념 종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재료가 들어가죠. 주재료, 뭐 해물이 됐든 나중에 다른 계속 볶음 요리를 할 때 보면 그 과정을 잘 기억하고 항상 똑같이 하면은 중식을 배움에 있어서, 중식을 또 앞으로 함에 있어서 우리가 요리를 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를 하면 10가지를 할 수가 있어. 근데 하나하나 따로 배우고 그 정립이 안 되면 되게 힘들어요. 나중에 대면 수업할 때 제가 그 정립을 이제 다 개인 개별 지도를 하면서 제가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이지만 그래도 항상 머릿속에 두셔야 돼. 그러면 더 빨리 배울 수가 있죠. 자, 다시 우리가 조리기능사 시험을 할 때는 파기름을 먼저 낸 다음에, 그 다음에 계란을 볶아요. 거기다가 그 다음에 야채를 볶는데, 그렇게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가 레시피를 탑재해 드린 거를 보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 시험 보러 갈 때는, 우리가 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업장에서는 일단 계란을 먼저 볶아요. 계란을. 중식은 볶는 게 튀기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볶는 거의 중간에 기름량을 써요. 기름을 의외로 많이 쓰네. 그게 왜 그러냐면 향유를 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향유를 내기 위해서. 자, 팬에 이렇게 연기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불을 줄이세요. 그래서 온도를 좀 줄인 다음에 계란을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튀겨지는 식으로 불이면서 볶아줘야 돼요. 자, 이제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먼저 계란을 볶아 놓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팬이 코팅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흘러내리질 않고 붓겠죠. 그래서 먼저 계란을 내서 또 한 번 코팅을 시켜주는 거야. 먼저. 그 다음에 자, 다시 이제 파기름을 낼 거예요. 파기름을.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항상 팬에서 연기가 나야 돼. 그죠? 연기가 이제 나기 시작하죠. 자, 팬에 연기가 나면 일단 끄고 천천히 파를 먼저 넣습니다. 그래서 파기름을 먼저 이렇게 내요. 자, 파기름이 나죠. 그 다음에 나머지 야채를 넣어요. 새우도 넣습니다, 같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밑간을 살짝 해요, 밑간을. 볶음밥은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소금을 조금 넣어줍니다, 소금을. 기본적인 간만.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2분 정도 볶아주면 다시 아까 볶은 계란을 넣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파기름의 향과
같이 잘 어울려지죠. 보세요. 그래서 오래 볶아줘야 돼. 수분이 다 날아갈 정도로. 볶음에 있어서 기름이 모자라면 기름을 조금씩 추가해 주는 정도 넣어도 되는데, 이제 숙면이 되면 어느 정도 양을 알겠죠. 자. 이렇게 볶다 보면,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파향이 은은하게 올라오든가 조금 강하게 올라와 있는데, 자, 여기서 파를 이제 쌀을 좀 넣고 밥을 좀 넣고 볶음이 들어갑니다. 이제 밥알 하나하나를 볶는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볶음밥을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볶는데 밥이 붙어요, 안 붙어요? 하나도 안 붙죠, 이렇게. 이 정도로 팬이 잘 걸려야지 볶음 요리를 할 아주가 좋아. 팬이 붙어버리면 그때서부터 음식이 그냥 망가져버리기 시작해요. 영어로 말하면 팬프라이라고 이렇게 프라이라고 팬프라이라고 이렇게 팬프라이가 안 돼. 자, 이거 제 손을 잘 보세요. 잡은 손을. 동작이 어떻게 뒤로 오지나, 웍을 어떻게 하나. 자, 여기를 비춰주세요. 손목을. 자, 손목 비춰주세요. 자, 이렇게. 그래서 자, 앞으로 돌리는 건 빨리 수면이 돼야 되는데 고난도 기술이 들어가면 뒤로도 돌아가요. 이렇게 뒤로도. 자, 이 뒤로 돌리려면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만큼 일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색깔이 약간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브라운색을 띠죠. 그러면 거의 완성이 된 거야. 이렇게 약간 이런 브라운색이 나게끔. 자, 우리가 이제 상을 담을 때는 이렇게 쭉 다운기로 눌러서 이런 식으로 눌러줍니다. 요러면은 중국집에, 우리가 중식에 볶음밥 있죠? 약간 파향 나는 거, 그런 식의 맛이 형성이 될 거예요. 색감을 잘 보세요. 약간 브라운색이 나죠? 밥에서. 요게 잘 볶아진 거야. 그리고 요렇게 나달이 굴러야 돼. 이게 떡이 지면 안 돼요. 떡이 지면 밥알 하나하나 볶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볶음밥 어렵지 않죠? 물론 이제 엑소 볶음밥, 엑소 소스 볶음밥이라고 이제 엑소 소스를 갖고 이용하는 게 있어요. 새우, 뭐 건폐류 이런 걸로 갖고 소스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 중국 소스에 좀 비싸요. 엑소 소스 같은 경우는 요런 통에 들었는데 요만한 거 하나에 보통 한 38,000원, 4만원 이렇게 가요. 근데 되게 맛있어. 그냥 비벼 먹어도 맛있어. 그걸로 볶음밥을 하는 경우가 있고,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볶음밥 재료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 대신에 우리가 그냥 볶는 개념을 떠나서 이제는 그래도 볶음밥 하면 중국식으로 볶는 게 제일 맛있어요. 물론 철판 볶음밥도 있어. 근데 철판 볶음밥도 중국식이랑 거의 비슷한데, 물론 이 화덕의 차이겠지. 우리나라 프라이팬으로 하냐, 철판으로 하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웍으로 하냐, 센 불로 했을 때의 맛과 중간 불로 했을 때의 맛과 그 다음에 이제 낮은 불로 했을 때의 맛은 딱 그거야. 다른 거 뭐 여러분들 더 잘 아시잖아. 그죠? 다 필요 없어요. 센 불로 하는 이유는 야채에 갖고 있는 성질을 최대한 내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팔팔 끓는 물에 데치는 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재료의 성분을 먹을 때는 낮은 불에서 하는 거고, 재료를 먹을 때는 센 불로 하는 게 좋은데, 센 불로 할 때 최고의 단점과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불을 조절을
갈 줄 아냐 못하냐가 중요해요. 잘못하면 음식은 센 불로 했을 땐 아예 못 먹을 거나 타게 돼서 못 먹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불 조절이 그만큼 중요해요. 센 불로 했을 때는 정신 딴 데 놓으면 안 되고 거기에 집중해서 빨리 이 재료를 보존하기 위해서 내 기술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좋은 요리사 또 훌륭한 요리사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서 제가 이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유튜브를 뭐 전에도 이렇게 찍어보고 이랬으면 모르는데 물론 1학기 때쯤 해봤지만 또 하려니까는 또 마음대로 쉽지는 않아요. 말도 어렵고 또 중간에 또 이렇게 또 제 실수하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 부드럽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아무튼 우리 학생들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제가 대면 수업을 할 때는 더 못했던 부분들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지금 그래도 조금씩 줄고 있어요. 우리가 1단계 가려면 100명 밑으로 돼야 되는데 뭐 다음 주 지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는데 그리고 나서 대면 수업 할 때는 제가 만약에 비대면 때문에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더 신경 쓰고 더 준비해서 그때 만나겠습니다. 자, 수업